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이슈와 인사이트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들어왔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S&P 500 2년 만에 사상 최고가. 2년 만에 사상 최고가. 이게 뭔가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정 없는 상승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불과 2% 하락했었습니다. 올해 연초 한 2주 동안요. 정확히 보면 5, 6일 정도 거래일 동안이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뜨아하셨던 분 많으시고 걱정하셨던 분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2022년 1월 3일 날 기록했던 4,796.56포인트 기존 기록을 2년하고도 정확히 한 보름여 만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1950년 이후에 6번째 오랜 기간 동안 즉 거래일수로 보면 510일 동안 사상 최고가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좀 오래 걸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2013년 3월에요. 1375일 거래일 동안 신고가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최장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주 운이 없으신 분은 2년 전 1월 3일 날 S&P를 엄청 샀는데 그 다음에 주가가 좀 회복된 것은 그만큼 걸렸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배당을 포함하면은 작년 9월쯤에 사상 최고가를 갔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침 다우지수도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나스닥 100이죠. QQQ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거. 나스닥 1등부터 100등으로 갖고 있는 지수도 역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S&P 500의 그동안의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2022년에 19%가 떨어졌었고요. 작년에는 24%가 상승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하락에 대한 기대감과 4분기 이후에 금리 하락이 주요했고요. 2023년에 실적을 선방한 정도라면 올해와 내년에는 두 자릿수 이익 증가가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리세션 우려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3년째 이어지는 것이고요. 미국 경제는 굳건함을 여러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시장 선도하는 섹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IT 섹터가 되겠는데요. 특히 작년 초반부터 AI가 이끄는 혁신 경제 그리고 AI가 생산성 향상에 어떤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의 한복판에 있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최근 1년은 누가 뭐래도 IT입니다. IT가 무려 56.5%나 올라갔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메타로 대표되죠. 알파벳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5.3%가 올랐습니다. 이미소비자는 28.8%가 올라갔습니다. 아마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재미없지만 이미소비자도 28.8%나 올라간 것이 최근의 1년의 흐름이 되겠고요. 연초 이후에도 IT가 다시 4% 올라면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3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가 2주차까지는 제일 많이 올랐었는데요. 역시 2.2%가 올라갔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2.9% 올라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요, 역시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10개 정도를 보여드리는데요. IT가 5개, 그리고 헬스케어가 3개, 금융업종이 2개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주식은 역시 대한민국에서 테슬라 더불어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엔비디아가 역시 시장에서 올해도 두 번째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겠고요. 요즘은 AMD가 엔비디아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올해 수익률만 보면 AMD의 거침없는 상승률 역시 사상 최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래블러스라는 보험회사도 역시 사상 최고가 지난 주말에 실적 발표했겠고요. 작년 한때 좀 재미없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역시 체중 감량 시장에 따라서 어떤 지방 흡입 수술을 포함한 작년에 그 소위 메디컬 디바이스 시장이 안 좋았었는데요.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다시 사상 최고까지 올해 주가가 급등 회복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난 주말 하루만 보면은요, 무려 40여 개의 주식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 주식 여전히 한 10개 정도 이번에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메타 플랫폼까지 그리고 의외로 이동통신 회사인 T모바일까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컵앤홀드 패턴이라는 것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시면 쉽게 이해하시는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거의 완벽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고요. 대부분의 그 전 세계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는 호텔 체인들이 지금 거의 다 사상 최고가를 갖고 있습니다. 힐튼 호텔 아시죠? 힐튼 월드와이드도 사상 최고가. 그리고 코스트코 역시 지난 연말에 특별 배당 발표하고 배당도 올해 받았는데요. 배당은 받은 건 상관없이 지금 주가는 $700 부근까지
일단은 진격하면서 역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우버 역시 지난 주말에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이동통신, 기존의 통신사들이 재미없는 반면에 소위 이동통신의 전문 회사인 T모바일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가.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가 2년 전 가을부터 주가가 계속 선도를 하고 있으면서 메타 플랫폼스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에 금융상품시장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소폭의 좀 하락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빠른 속도로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전히 4% 특히 4.1%를 넘나드는 수치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미국 달러도 소강 상태를 보였고요. 유가도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최근 들어서 이틀째 금값은 반등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사상 최고가 읽어주신 것만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40여 개 주식이 사상 최고가를 갖고요. 그 안에서 특히 대부분이 우리가 좀 친숙하고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미국장 정말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헤드라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소비심리는 왜 식지 않는 걸까요? 지난 금요일 1월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가 발표됐는데 78.8이 나오면서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어떤 배경이 좀 있었을까요? 네,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지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지수 거의 비슷한 겁니다. 결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거나 인터넷 이런 거를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난달보다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는데요. 참고로 지난달은 69.7, 이것조차도 상당히 급반등했던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예상치가 거의 비슷한 70 정도로 소폭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였는데요. 무려 78.8이라는 놀라운 수치가 났습니다. 2021년 7월 81.2 나왔던 이후에 16개월 만에 최고치가 됐겠고요. 지난 2개월만 보겠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은요, 누적 29%가 상승했습니다. 1991년 이래요. 즉 몇 년입니까? 33년 만에 두 달간의 증가폭을 보면 최고입니다. 즉 91년 1월부터요. 두 달 동안 31%가 오른 적이 있겠고요. 이번이 28.4%가 올라갔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이죠. 그러니까 팬데믹 직후 회복했다가 리세션 우려가 많이 격해지고 주가 떨어졌을 텐데요. 역대 최저치 50포인트에 비해서는 거의 60% 상승했고요. 경제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하락에 반해서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것인데요. 아주 질문하신 것에 대해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좋으냐? 우리나라랑 완전히 딴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물가 상승에 비해서 소득 증가가 떨어지면서 쉽게 얘기해서 실질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많이 뉴스를 보셨을 텐데요. 미국은요. 지난달에 약간 임금 상승률이 더 생각보다 올랐고요. 물가 상승률은 둔화됐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임금 상승이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의 여력이 커져 있다. 쉽게 얘기해서 같은 동시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 경제는 완전히 딴판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기대 인플레이션도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2.9%, 전월 대비 0.2%포인트 또 내려갔고요. 2020년 12월이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년 후에 물가가 2.9% 정도 오를 거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년 후에는 2.8%, 전월 대비 0.1%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물가 상승률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보다 소득 증가율이 높다. 꿈과 같은 시장이다. 꿈과 같은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바로 미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꿈과 같은 경제, 꿈과 같은 시장. 그쵸. 물가보다 내 월급만 빠르게 늘어나면 좋죠. 참 부럽네요, 미국은. 좋습니다. 그러면 헤드라인 두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요. M7은 배신하지 않는다. 참 미국 주식 투자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얘기들이 많죠. 그냥 돈 많으면 떨어질 때마다 M7을 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도 그 공식이 들어맞고 있습니다. M7의 강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2023년에 매그니피션트 주식 7, 너무나 말이 길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매그 7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건 이제 많이들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이 엔비디아, 그다음에 메타가 올라갔고요.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제일 적게 올라간 것이 40% 정도 올라갔으니까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요. 결국은 테슬라 정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주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2023년에 이어서 금년에도요. 2024년에도
주가 상승을 선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꽤 있습니다. 역시 그 이유를 찾아보시면 역시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 자체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어떤 테마로 미국 주식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건 결국 이익이 다 되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2023년 4분기 실적이 막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이번에 넷플릭스랑 그리고 테슬라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번 4분기에요.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이요. 테슬라를 제외하고 이런 6개 종목의 주당이익의 성장률이 56%가 나옵니다. 참고적으로요. 이 6개 종목을 제외한 S&P 500의 주당이익은 여전히 6% 감소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494개 주식은 마이너스 성장인데 이들은 56%란 성장입니다. 그럼 이런 매그7 종목이 얼마만큼 시장을 아웃퍼폼하고 있는지 나머지 주식들에 이기는들을 보면 작년 1분기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약간 적고요. 그 이후에 2분기, 3분기 그리고 금년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토탈 6분기 연속으로 소위 매그7 종목 제외한 것보다 이 매그7 주식이 상대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더 좋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애플도 예외가 이번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애플은요 2월 1일 실적 발표하고 있는데요. 주당 이익과 추이 전망을 보면 이번 1분기는 상당히 전년 동기대 물론 전년 동기가 별로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겠고요. 다음은 알파벳입니다. 참고적으로 1월 30일 날 실적 발표할 예정이겠고요.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꽤 높은 이익 증가가 예상됩니다. 알파벳은 다음에도 말씀드리기가 있겠지만 역시 알파벳의 소위 그 드라이브, 그 클라우드에 대한 전망에 대한 것들이 이번에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테슬라 정도만이 이익 전망이 하향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금년 1분기, 2분기, 특히 2분기 이후에는 다시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줄줄이 실적들이 발표가 되네요. M7 실적 시즌 여러분들 저희 MTN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은요. 언제 또 여기까지 왔을까요? 비만 치료제 열풍에 급락했던 맥도날드 주가 어느덧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탄탄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작년 12월 말부터 해서 이런 그 먹거리도 좀 보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펩시콜라, 코카콜라 같이 맥도날드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늦어도 6개월, 1년 후에 되면 그때 안 산 걸 후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렇게 급하게 빠르게 올라가면서 다시 거의 V자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 갈 줄은 저도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여튼 7개월 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입니다. 체중 감량 트렌드 확산으로 큰 폭 하락한 거를 경험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월가에서도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 따라서 매출 및 이용객의 숫자에 대한 증가가 좀 부담스럽다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주가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월가에서는 보수 의견도 꽤 많습니다. 웰스파고도 지난 금요일날 관련된 레포트를 냈는데요. 4분기 동일 점포 매출이 기대 이하가 날 것이다. 지금 월가는 5% 정도인데요. 그보다 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작년 2분기부터 금년 3분기까지 작년 3분기까지 11.7에서 8.8%로 줄어들었습니다. 1년 전에는 12.6%였으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동 지역 지역이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스라엘의 이런 쪽에 대한 매출이 부진할 수 있다는 얘기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특히 보면 업계에서는 지금 배달하는 웹들의 프로모션이 증가하면서 굳이 맥도날드 안 가더라도 다른 곳에서 배달시켜서 먹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패스트푸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당 이익과 매출의 추이의 전망을 보면 맞습니다. 4분기에는 약간 부진할 수 있지만 다시 2분기, 3분기에서는 회복될 거나 의견이 많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월가의 투자 의견을 보면 전체적으로 여전히 매수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몇 가지 비슷한 관련된 주식도 보면은요.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강남에 팀 홀튼이라는 브랜드가 들어와서 뭐 핫한 것으로 인스타에서 그러면서 많이 봤는데요. 팀 홀튼을 비롯해서 버거킹과 파파이스를 갖고 있는 레스토랑 브랜드 거의 비슷한 구조인데요. 사상책과 역시 바짝 붙어 있겠고요. 저는 소위 맥도날드가 올라가면 이 주식은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프렌치 프라이의 감자튀김, 냉동 감자의 세계 1위 확고한 회사죠. 램 웨스턴도 거의 사상 최고가에 바로 근접한 주식이다. 이런 주식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 심리가 식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레스토랑 관련주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월가의 의견은 조금은 나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